자,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9시 8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첫 거래일인데 HLB를 보유하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7% 정도 급락 나오다 보니까 망연자실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부근대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가격 아닙니까? 그죠? 장중에도 이 부분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 꼬리를 달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만일에 이 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의도적인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이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겠지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힘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로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되면 실패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자,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꼭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게 되면 요 부분은 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실제로 보게 되면 요 부분 오게 되면 주가의 반등을 계속적으로 줬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나왔던 이 사실이 나쁜 이슈인가? 잘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난 18일 밤 10시 엘레바와 항서대학은 FDA와 타이프 A 미팅을 진행했다. 결국은 FDA 견해에 부합하는지 듣고자 했던 것이다. 자, 내용을 축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서제약은 자, 추가 조정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한 후에 가남시장에 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자, 의견 사항은 없었고 보완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부분에서 뭔가 달라진 사실이 있냐라고 한다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왜 이게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한 걸까요? 그쵸? 지금 이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딱 하나를 보고 있는 거죠. 뭐죠?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딱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란 게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이 HLB의 주가 하락에 어떠한 특수적인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이 부분을 한번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자, HLB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HLB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근자 있었던 부분에서 7월 16일에 있었던 부분에서 39회차의 절한사채의 가격 조정이 있었죠. 가만히 보시게 되면 54,400원짜리를 51,963원으로 돌린다. 잘 보시게 되면 7월 16일까지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땠어요? 자, 이 공시 나오는 이 부분까지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요 부분의 가격의 딱 종가 기준을 보게 되면 52,000원. 종가와 비슷한 가격을 딱 유지하죠. 그러면 요 부분의 주가 상승과 이 부분의 주가 하락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38회차에 39회차의 전환사채 그들의 이 시나리오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따졌을 때는 자, 여기까지에 대한 상승은 이 전환사채의 가격 조정에 맞춰서 상승시킨 건 맞다. 근데 오늘의 하락을 봤을 때는 어떤 걸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맞아요. 오늘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거래일 동안의 주가 하락. 자, 지금 오늘 HLB의 이 과매도권을 이끌었던 것도 바이오 업종의 하락의 일부분이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는 현재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5만 원 밑에서는 분명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평단가가 정말 높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채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마음을 달래는 뜻으로 반드시 꼭 들어오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전자공시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38회차의 전환사채와 39회차의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39회차의 전환사채의 이 가격에 대한 하단선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4년 6월 25일자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39회차의 전환사채에 330억짜리 무기명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을 했었어요. 65,900원짜리입니다. 낮추는 조건이 얼마로 돼 있죠? 바로 46,167원짜리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을 깨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건 뭡니까? 47,100원까지 주가
빠졌을 때도 38,000원까지 오르죠. 즉, 이 최저 조정가액에 대한 부분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8회차에 대한 전환사채의 이 가격 조정일에 맞춰서 이들이 정말 센 사람들이라고요. 자, 우리가 봐야 될 때 38회차와 39회차의 전환사채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자, 600억의 전환사채도 있었어요. 언제? 작년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가격의 용도가 좀 달라요. 79,670원짜리였다. 그죠? 자, 그리고 쭉 내추는 조건을 55,769원짜리로 낮추는 조건이었다. 자, 그럼 가만히 보게 되면 38회차의 전환사채는 여기서 발행된 거 아니에요? 주가를 상승시켰죠. 근데 이 부분에 왔을 때 요 밑에 가격 하단까지 빠졌을 때는 이들이 힘있게 달려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38회차에 이 전환사채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시나리오 자료 첨부해 드릴 텐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 봐요. 지금 7월 16일에 나왔던 부분을 볼게요. 7월 16일 두 가지의 공시사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뭐 뉴스죠, 뉴스 정확히 말하면 전환가액의 조정이라는 것도 나와 있지만요. 여기 하나 더 나와 있을 거예요. 뭐죠? 7월 15일자에 미리 자, 나 주식 팔 거야. 나 주식 팔 거야. 이게 뭐죠? 38회차의 전환사채. 그죠? 결국은 적은 수량이긴 하지만 스물스물 이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죠. 우리가 7월 18일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이때부터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채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은 18일부터는 주식을 뭐죠?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7월 18일에 여기 고점 찍었죠? 근데 아니, 천주도 안 되는 수량을 가지고 이게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환사채에 들어온 그들이 실제로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38회차 이때 정말 큰 어떤 돈을 투자했냐라고 하면 많아봐야 10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힘썼던 즉 엄청난 물량들을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시기는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38회차의 전환사채와 39회차의 전환사채는 7월 16일, 그죠? 이 날짜에 대한 부분에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의도와 7월 18일자에는 주가를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주겠다는 의도, 이 두 가지가 팽배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실 이 HLB를 다루면서 저도 캄레리주박과 리보세라믹의 병용요법이 성공이 되고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하기를 원합니다만 지금 이들의 엄청난 세력들은요. 지금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걸까요? 투매를 일으킵니다. 어떤 투매를 일으킬까? 맞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용해서도 그리고 공매도, 주가를 누르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등장시키면서도 지금 주가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기타 법인이 뭐죠? 맞아요. 상장 기업 또는 비상장 기업의 이 주식을 보유한 그들이 파는 거를 우리가 기타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110만 주 들어왔던 부분과 100만 주 들어오면서 주가에 상승했던 부분과 지금 230만 주에 대한 수급 등장시키면서 오늘 주가에 급락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더 이들은 5만 원 밑으로 주가를 떨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노선을 잡을 때 4만 7천 원. 한 요 정도에 대한 부분을 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5만 원에서 대략적으로 4만 8천 원, 4만 9천 원 요 부분 온다고 한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다. 자,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정말 크신 분들은 아니 여기서 또 사서 내가 어떻게 또 끌고 가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쥐다자 안규수 경제 채널에서 여러분께 다뤄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HLB와 소룩스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59,900원이죠. 그죠? 이때 날짜를 보시게 되면 6월 16일입니다. 소룩스의 주가는 5,580원을 갑니다. 자, 이 둘에 대한 상관고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데 7월 7일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히 이 둘에 대한 상관고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알짜의 종목들도 하나씩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소룩스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2월
13일에 여기까지 주가를 급락시키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고봉을 찍고 내려오고 그 다음 HLB 주가 상승 나올 땐 빠지죠. 근데 이 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 나오죠. HLB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틀 동안 빠지죠. 그리고 여기서 급락 나오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소룩스와 HLB의 상관고리는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38회차의 전환사채 그죠? 여기 들어왔던 이들 중에서 누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바로 소룩스의 김복덕 씨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게 되면 이 둘에 대한 상관고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김복덕이라고 해서 90억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HLB의 주가와 소룩스의 주가를 계속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막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소룩스의 김복덕 씨를 1년 전부터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HLB의 이 거래일 동안의 주가 하락의 38회 차이 전환사채에 그들이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다. 오늘 바이오 업종의 하락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이끌면서 여기까지 투매 물량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소룩스의 주가는 이틀 동안 급등을 했다. 이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적으로 소룩스와 이 HLB의 상관고리에 대한 부분을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식타짜 안규수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 자료도 하나 첨부해 드릴 텐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3월 20일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 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제가 3월 20일에 HLB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짜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HLB 쉐이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8,400원에 정확히 쫓아가지 마세요. 그죠? 자, 이런 하락 구간대에 매수하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세력들은 장난칠 겁니다. 현금 맞는 것은 그대로 보유하세요. 오늘 시간에서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죠. 이거 반드시 여러 군데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요 했었죠. 자, 이때 물량 떠넘기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자,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돼서 이거를 내가 추격 매수해서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언제요? 2025년 3월 20일자에 절대 이들의 농간에 여러분들이 맞아요.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제일 걱정일 거예요. 왜? 이때 쫓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죠? 근데 이때 결과물 바로 전날 여러분들이 승부를 냈다가 손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HLB의 현재 주가의 가격적인 모멘텀만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는 5만 원 밑에서 대략적으로 4만 8천 원 밑에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있었던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면서요. 장전부터 좀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공부하는 채널인데 꼭 들어오세요. 자, 오늘 있었던 부분에서 태웅이란 종목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7월 20일 오늘이죠. 자, 코스닥 시장 제약바이오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한 부분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2차전지 업종으로 자금이 분산된다.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맞아요. 오전 11시 18분에 뭔가 바이오 쪽으로 힘이 쏠리는 과정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태웅이라는 종목을 36,400원에 8%에 한번 단기 거래를 좀 제시해 드렸어요. 근데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렉라자 유럽서 타그리소 대비 우월성 공식 인정받아 이걸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유한양행이라는 것도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즉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썩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힘의 중심에서
오늘 시장이 이쪽을 픽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태웅이라는 종목을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향유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태웅의 주가는 이때 8%였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죠? 계속 업데이트 해드렸죠. 뭐 15% 올라갈 때도 추가적인 상승 분명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부분, 그죠?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HLB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룩스와 HLB의 이 상관고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전환사채, 그죠? 전환사채의 그들이 주가를 누를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크로스 체킹해드리면서 여러분께 실시간 라이브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 뭐 여러분들도 있어요. HLB를 보유하신 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없는데요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태웅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장이 열리든 그리고 HLB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손절매할 수도 없고 그죠? 추가 매수하려니 좀 이제 부담도 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좋아 보이는 종목들 나왔을 때 여러분께 타점도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 때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자, 그런 분들 지금 뭐 HLB 오랫동안 투자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시장은 급등 나왔으나 나는 HLB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급등 나왔는데 나는 이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수익률도 얻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채널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 올려드릴 때 이런 태용이라는 종목들 그리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HLB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정확히 맞아 크로스 체킹하면서 타점 잡아보고 비중을 줄일 타이밍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야 될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너무 힘드시겠지만요. 제가 이 영상 이제 올려드리는, 조금 이따 영상 올라갈 텐데,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하나 남겨놨습니다만, 요 밑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링크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쥐타자 안교수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공부하는 채널 입장도 좀 도와드릴 텐데, 이게 뭐랄까요?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남겨놨는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그 외 문의사항이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HLB라고 한다면, 그리고 H라고 해서 남겨놓으시게 되면, HLB를 보유한 구독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이구나라고 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연락처 010 숫자로 정확히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경제 채널 링크 주소 발송 드려보도록 할게요. 와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같이 한 번 더 고민하고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웅이라는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당장 HLB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지 못해서 망연자실 하실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면서 부를 이루어야 되는데 시장은 급등 나오는데 혼자만 움직이지 못해서 정말 힘드신 분들. 자, 제가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경제 채널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들어오셔서 시장이 어느 패턴으로 움직이고 HLB 세력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또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크로스 체킹해 드리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타짜 안규수였고요. 지금 HLB 큰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금 주가가 빠진 건가요? 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적으로 38회 차의 전환사채에 그들은 이미 여기서 고봉의 신호를 한번 알렸었다. 그러나 바이오 시장의 오늘 하락에 즉 중대형주로 몰려가는 시장의 분위기에서 투매 사건을 추가적으로 일으킨 그들 39회차의 전환사채는 16일의 가격 조정 이전에 주가의 반등은 분명히 예견된 사실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죠? 만일에 이 부분에 접근하는 가격 내외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매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정확히 타점을 잡고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래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좀 비중이 크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제가 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냉정하지 않습니까? 가는 놈만 간다. 이런 뜻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바이오 종목들 다 빠진 게 아니고 이런 거 오르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펩트론이나 이런 뭐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은요. 실제로 비만 치료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임상이라는 부분이 된다 안 된다라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비만 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는 것이지 HLB처럼 뭔가 임상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기다 아니다.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바뀐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LB 뭔가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시장, 바이오 시장에 오늘 맞아요. 하락의 추가적인 낙폭을 여기까지 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38회 차이 전환사채에 그들의 주식 전환 공시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타점 나왔을 때, 요 부분 왔을 때 제가 빠른 속도로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과정에서 참아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절차는 뭘까요? 그쵸? 내가 만일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진짜 아닌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금을 가지고라도 수익 내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다음에 폭등 나왔을 때 진짜 우리가 비중을 줄여 나갈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소룩수라는 종목과 이 HLB에 대한 상관고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그죠? 이 부분 보셨던 분들은 다 진짜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멍멍이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타짜 안교수였고요. 시장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합니다. HLB를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외부적으로 HLB를 들고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짜 안교수였고요.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공부하는 채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 참고하시고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